시퀄 서버랑 잠깐 비교를 해보게 돼요. 그죠. 그 전에 서버 프로세스가 아니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설명드릴게요. SMO는 이제 인스턴스,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나서 확 깨져, 그 전원이 확 나갔어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그러면 여기에 여전히 불일치된 기록, 데이터 버퍼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데, 갑자기 꺼졌으니까 파일을 기록을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오픈을 시키면 이 SMO니 복구를 시켜줍니다. 이것을 인스턴스 복구라고 하고요. 자, PMO는 이제 이 프로세스들이 이거 5대 필수 프로세스 말고도 다른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들을 모니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PMO는. 그리고 이제 로그라이터라는 프로세스는 이 로그 기록을 온라인 리드 로그에 기록을 하는 역할이고, DB라이터라는 이 프로세스는 더티 리스트를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CKPT는 체크포인트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는 할 일이 되게 많죠. 파싱 작업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기록도 시켜야 되고, 되게 많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퀄 서버랑 비교를 하게 되면, 시퀄 서버에서는 이제 SMO를 저기 뭐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클린업 슬래시 슈링크, 저희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교를 하죠. 근데 역할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PMO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뭐라고 하죠? 맞아. 오픈 데이터 서비스라고 그죠? OPS예요, OPS. 그리고 로그라이터는 로그라이터라고 똑같이 부르나요? 그죠. 로그라이터 똑같이 부르죠. 그리고 DB라이터는 레이지라이터라고 부르고, CKPT는 체크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근데 이제 시퀄 서버에서는 그 프로세스라는 말 안 쓰고 스레드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파일로 접근하게 되면 시퀄 서버에서 이제 컨트롤 파일 같은 게 파일이 없고 그냥 데이터 파일이 있죠. 데이터 파일이 있고 만약에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보조 이제 데이터 파일 되고 주 데이터 파일은 확장자가 MDF인가요? MDF. 그리고 보조는 이제 MDF라고 됩니다. 하는 내용이고 리드로그 파일은 트랜잭션 로그 파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라클에서는 이제 온라인 리드로그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리눅스 예. 그러면 오프라인 리드로그 파일이 있나요? 네, 있어요. 오프라인 리드로그 파일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아카이브 로그 파일입니다. 그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트랜잭션도 그렇고 이 변경 전에 작업된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채우게 되죠. 다 차게 되면 바꿔서 기록하게 됩니다. 바꿔서. 그때 이것을 우리는 로그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바꿔서 기록하게 되더라도 또 다쳤어요. 그러면 또 다시 바꿔서 기록하게 되고 이때 덮어서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리드로그 버퍼에 있는 내용들은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역인데 복구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덮어서지게 되면 이 덮어서진 내용들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스위치를 하게 되면 이 꽉 찬 내용들을 다른 데로 복사를 해놓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카이브 로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일, 그리고 복사해놓은 파일은 아카이브드 로그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그라이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사하는 영역은 ARCH라고 해서 아카이버라는 프로세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퀄 서버에서는 이제 아카이버 하는 역할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제 인스턴스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서버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죠. 서버는 파싱도 해야 되고, 여기서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또 하나의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을 갖게 되는데요. 크게 나눠서, 4가지 영역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서버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메모리 영역을 PJ라고 부릅니다. PJ라고 부르는데 이 상황에서 사용자의 바인드 변수를 처리하는 영역인 스틱 영역, 또 하나는 유저의 세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세션 영역, 또 하나는 유저의 커서 상태를 저장하는 커서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저의 정렬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 소트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세션과 커서와 소트 이 영역을 따로 UJ라고 부릅니다. UJ라고 부르는데요. 이 UJ 영역이 이따 좀 이따 중요하게 돼요. 자, 서버 프로세스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이 스카시한 유저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1대1 연결되는 거죠. 스카시한 유저 하나, 서버 프로세스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1대1 연결된 방식을 전용 서버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쓰면 제가 또 틀릴 것 같은데, 자, dedicated 서버 방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서버 프로세스는 분명히 메모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얘가 독점하고 있으면 CPU나 메모리의 어떤 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1대1로 연결 방식을 했을 때 접속이 느려지더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는 돈을 처발하면 됩니다. 자, 메모리 늘리면 되죠. 메모리 늘리거나 CPU도 딸리면 CPU도 바꾸고 메모리 꽂을 데가 없어요. 그럼 보드 바꾸면 되죠. 네.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이 서버 프로세스가 바쁘기 때문에 얘를 공유해서 쓰자는 거죠. 혼자 독점해서 쓰지 말고 셔드 서버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게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셔드 서버 방식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은행 들어가면 그 은행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은행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간 눈치를 보죠. 저질이 좀 빠르니까 제가 저를 들어가겠어. 딱 들어갔는데 내 앞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여기는 3명 있는데 이 앞사람이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는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질러 갈 걸 그랬어 하고 막 이렇게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요즘 은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앞선 고객의 업무를 다 처리하고 나서 대기 상태가 된 은행원들, 즉 아이들한 상태가 된 은행원들이 나를 불러서 내 업무를 처리해주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셔드 서버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인스턴스 영역 안에 디스패처라는 프로세스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DNN 이렇게 부르는데요. D00을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DNN이라는 디스패처라는 프로세스가 생기게 되고 이 디스패처가 유저의 작업을 캐치를 해서 자기가 쉐어드 서버, 공유 서버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카시한 유저가 접속을 해서 리스너에게 통해서 접목이 되는데 그때 리스너의 요청을, 연결 요청을 디스패처가 가르쳐요. 디스패처가 딱 가르쳐서 이 작업 요청을 서버에게 바로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요청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패처를 우리가 쉐어드 서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조금 없으니까 지울게요. 두 가지 큐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리퀘스트 큐가 됩니다. 리퀘스트 큐는 뭐냐면 유저의 요청 작업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작업이에요. 올려놓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D01이 있고 D002가 있고 그렇다고 가정할게요. 이 상황에서 유저 1, 유저 2, 유저 3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 유저 1이 접속을 할 때 안녕하세요. 접속할 때 가장 먼저 디스패처 1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디스패처 1이 작업 요청을 가져서 이 리퀘스트 큐 영역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D001에 유저 1 이렇게 올려놓게 되죠. 자, 그때 얘가 유저 2가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디스패처 1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디스패처 2에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패처 2가 여기에 올려놓게 되죠. 디스패처 2, 유저 2. 유저 3가 접속하려고 했는데 얘가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디스패처 1, 유저 1 이렇게 올려놓게 되죠. 자, 이게 이 리퀘스트 큐는 공유되는 영역이에요. 공유되는 영역. 그래서 쉐어드 되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 있는 요청 작업들을 쉐어드 서버 뭐 S001, S002라는 이 서버 프로세스가 이 요청 작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버 프로세스가 쉐어드 서버 프로세스가 받아서 반환해주게 되는데 이때 반환해주게 되는 영역이 리스폰스 큐입니다. 리스폰스 큐. 이 리스폰스 큐는 공유되는 영역은 아니고 각각 디스패처에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스패처 1의 작업을 유저 1의 작업, 또 디스패처 1의 작업, 유저 3의 작업, 3의 작업을 이렇게 갖다 놓게 되죠. 그러면 디스패처는 이 영역을 잘 감시를 하고 있다가
유저 프로세서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쉽죠?